안녕하세요. 오늘은 골조 마지막 날. 네. 마지막은 영상을 못 찍었어요. 너무 늦게 끝나서. 그리고 바로 집에 와야 되는 상황이라 영상을, 자, 보시면, 자, 지금부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어 갖고 왔거든요. 자, 이게 지붕 시공한 사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방수 시트를 끝까지 다 덮는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쭉 여기 용마루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지붕 기와나 징크, 아스팔트 싱글 이런 거 하실 때 여기를 따고 시공하시는 거예요. 지금 따놓으면 안 되겠죠?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막아놓고 지붕 시공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쭉 따서 작업하실 수 있게 이렇게 용마루까지 다 덮어놓는 겁니다. 그럼 다음 사진. 예, 여기는 벽체거든요. 게이블 월이라고 해요. 게이블 월. 투스방수지가 설치되어 있죠. 여기는 벽체를 세우고 OSB를 시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이백을 붙였어요. 연결 부위는 이렇게 테이핑을 사실 해줘야 돼요. 물이 닿으면 옆으로는 들어가거든요. 밑으로는 아래쪽 게 먼저 끼워지고 그 다음에 위에가 덮는 형식이라 그냥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이 세로로 된 거는 옆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테이핑을 꼭 해줘야 돼요. 자, 다음 사진. 이게 작은 지붕이거든요. 작은 지붕은 이렇게 시공됐어요. 어떻게 하냐면 벽체가 있고 여기가 지붕이에요. 지붕에서 방수 시트를 위로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투스 방수지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투스 방수지가 물은 막아주고 내부의 습기는 밖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이죠. 집이 숨을 쉬게 만드는 핵심 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시면 이렇게 벽체하고 지붕이 만나는 곳은 방수 시트를 하기 전에 이 코너에 이렇게 코너가 생기는데, 스텝 후레싱이라는 곳을 먼저 시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이 끝에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뭔가 만나는 곳이 언제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스텝 후레싱을 넣는 게 좋아요. 저희는 처마도 길고 방수 시트도 끝까지 올리고 미리 이 안에다가 방수 시트를 한 번 더 이렇게 시공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방수 시트는 이중으로, 그 다음에 타이백을 이렇게 덮었어요. 이 투스 방수 시트까지 이렇게 시공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사진에는 안 보이시죠? 자, 다음이 중요한 건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퍼왔어요. 그냥 가져온 사진인데, 다른 건 뭐 안 보셔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아웃트리거가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게 잘못 연결됐죠. 그리고 이게 턱이 지면 안 되죠. 예, 이런 거 잘랐는지 모르겠네.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지붕용 타이백을 감싸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공기가 통하는 바람이 통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 처마를 앞에, 처마가 작으니까 그냥 매달아서 얘를 시공 다 해놓고 얘를 그냥 매달아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2x4를 이용해서 붙였어요. 이렇게 처마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기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집은 첫 번째가 안전하고 튼튼하고 그래야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는 이렇게 석가래를 밖으로 빼냈어요. 석가래를 밖으로 빼내고 지붕용 타이백이 여기에서 벽체로 이렇게 꺾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페이샤도 붙어 있고 여기 타이백이 보이시죠?
여기 지붕용 타이백인데 여기 벽체에 여기는 처마니까 이 안쪽에서 보면 이 벽체에서 꺾여야 되는데 살짝 내보냈어요. 원래 여기 다 따서 이렇게 따고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주고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웜루프 시공은 이걸 꼭 해줘야 된다. 여기도 다른 부분은 테이핑을 너무 잘 해놨죠. 투습방수지로 집을 완전히 밀봉한 상태예요. 예, 시공을 엄청 노력한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처마를 이렇게 석가래부터 쭉 길게 빼놓는다. 다음에 리턴박스 만든 모습이에요. 리턴박스가 이게 보통은 요 삼각형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보시면 보통은 삼각형이 요 조그맣게 하나가 들어가요. 근데 처마가 워낙 길다 보니까 길게 넣고 긴 부재가 없으니까 얘를 하나 더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리턴박스가 있으면 거의 목조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벽체에 타이백 투습방수시 시공한 모습도 보이시죠? 예, 이렇게 ALC 주택 위에 지붕을 목조로 시공했어요. 다음 리턴박스 옆에서 본 다른 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또 다른 사진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얘네가 못을 박기가 쉽지 않죠. 끝에 부분은 박을 수 있고 중간에서는 박을 수 없잖아요. 이쪽에서도 박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두 방, 얘는 아래로 박힌 거 위로 박힌 거, 얘를 고정하기 위해서 박은 건데 이렇게도 하지만 얘는 벽체 안쪽에서부터 쭉 나왔어요. 처마 높이에 맞춰서 쭉 나온 거예요. 나와서 얘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시공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야 얘가 틀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뭐 그러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공한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예, 얘는 이거는 이제 웜루프 시공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붕용 투습방수지 이 고퀄리티 수프로라고 가격이 꽤 비싼 투습방수지예요. 벽체형하고 좀 달라요. 지붕용을 했는데 밑에 나무가 있는 곳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씩 타이백을 하고 2x2를 시공하고 타이백을 하고 2x2를 시공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공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렇게 웜루프 시공을 했다. 다음 이게 지붕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게 작은 지붕 위에서 봤을 때 모습. 자, 큰 지붕 방수 시트 시공한 모습이에요. 아, 중요한 거 하나.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요 부분이 한마타카를 친 거예요. 한마타카, 여기도 한마타카 보이시죠? 여기 한마타카 시공한 모습 보이시죠? 예, 이거를 또 말씀드려야 돼요. 여기 한마타카를 치면 나중에 여기 물이 일로 흐를 수 있는데 지붕을 다시 만들고 나면 기와를 얹거나 아니면 징크를 하거나 아니면 아스팔트 싱글을 시공할 수 있어요. 그걸 시공했는데 혹시 안으로 물이 새면 이 방수 시트가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방수 시트가 막아주는데 이렇게 보시면 연결 부위는 많이 겹쳤어요. 얼마나 많이 겹쳤냐면 여기서부터 보이시죠? 여기까지 되게 길게 겹쳤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요 라인이 있어요. 요 라인에 맞춰서 이만큼만 겹치는 거예요. 100mm예요. 10cm.
옆쪽은 많이 겹쳤어요. 왜냐하면 이 방수 시트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붙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붙어요. 계속 여기까지 쭉 이렇게 많이 붙어야 돼요. 옆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혹시 지붕 공사를 잘하면 새지 않겠지만 그래도 방수는 기본이 이중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타카 시공이에요. 사람들이 이 타카 시공에 대해서 타카를 많이 박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적게 박으면 뭐가 중요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타카 시공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많이 박아도 안 되고 적게 박아도 안 되고 아니면 박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너무 많이 박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타카를 시공해도 괜찮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방수 시트의 뒷면에는 고무화 아스팔트 계열의 점성이 있는 애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걔의 특징이 뭐냐면 탁하나 못을 박으면 그 주위를 꽉 조여주는 성질이 있어요. 고무니까. 고무화 아스팔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수 시트는 일반 방수 시트를 사면 뚫리겠지만 저가형 방수 시트는 경화작용도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뒷면에 붙어 있는 이 아스팔트 계열이 시간이 지나면 경화돼서 부러져요. 그럼 그 사이로 물이 새겠죠. 그런데 좋은 방수 시트는 경화도 느리게 진행되고 경화가 안 되진 않아요. 느리게 진행되고 또 이렇게 못을 박았을 때 못을 박은 자리가 고무처럼 이렇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셀프 실링 효과라고 해요. 이 셀프 실링 효과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셀프 실링 효과는 이 방수 시트를 만드는 회사의 기술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보통은 공부를 안 하시고 책도 안 보시고 이런 걸 찾아보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시공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으시니까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이 셀프 실링 효과라고 아예 써놨어요. 기술서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박아도 된다. 너무 많이 박으면 문제가 되지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얘가 나중에 녹이 슬거나 이랬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박아야 됩니다. 너무 적게 박았다고 구박하거나 너무 많이 박았다고 구박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잘 알고 시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붕 시공한 것까지 됐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 또 알아가셨으니까 지붕 이렇게 지붕이 완료된 옆에 사진 모습이고요. 이쪽에 벽체에 투숙방수지 시공한 모습 완료된 사진.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조금 울었다고 잘못 시공한 거 아니냐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너무 길고 3명이서 하다 보니까 이 라인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지요. 일자로 쭉 이게 처지거든요. 그리고 더운 날은 얘가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시공하는데 약간은 울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열을 받으면 수축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팽팽하게 당겨져요. 우리가 도배를 하고 났을 때 벽이 처음에는 살짝 울어 있는데 하루 지나서 마르면 팽팽해지듯이 얘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많이 너무 심하게 이런 쭈글거림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 정도는 전혀 지장이 없다. 다음 사진 아까 보여드렸던 지붕의 모습이었는데 여기 저희는 이렇게
작은 지붕에도 리턴 박스를 넣어놨어요. 리턴 박스가 왜 리턴 박스냐? 바람이 이렇게 안에 들어갔던 바람이 맞고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막혀 있죠? 여기에 소핏이라고 해서 처마를 이렇게 만들 건데 막을 거예요. 그 안에 공기가 통하는데 그 공기가 여기 딱 부딪혀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턴 박스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하나씩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